2022년 돈을 버는 8가지 방법 중 6번째. 네, 이 썸네일을 달고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는 뭐 마블, 픽사, 뭐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뭐 이런 게 다 합쳐졌죠. 사실 마블이라는 데가 이제 디즈니의 모든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죠. 뭐 픽사는 아시다시피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그 키웠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확 키워나왔던 천재,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천재가 잠시 애플을 떠나 있을 때 만들었던 회사죠. 그래서 10월 1일 날 뭐 한국에 론칭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11월 달에 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데 증권 쪽을 이제 CJ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증권 쪽이고 뭐 제가 뭐 평생을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도 뭐 이런저런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증권회사 뭐 24년 다니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했고,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공부는 하고 있었고, 이제는 뭐 조직을 떠나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좋죠. 특히 유통시장,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은 지금 제가 주로 이제 발행시장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통시장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발행시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방법 6번째는 드디어 유통시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그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서학개미처럼 이제 넷플릭스 주식을 사고 싶고, ETF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셋에서 하는 이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를 장기 투자로 사고 싶어진 이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제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책임지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참 요즘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 넷플릭스 주식, 그 다음에 ETF 미디어 컨텐츠 같은 건 정말 사고 싶다. 왜 그런지 그거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이제 주식인데요. 30주 이동평균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조금 뭐 내렸지만 이런 건 내렸다 오르는 게 아니라 싸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익 매매 나오고 좋은 상황. 오늘 뭐 시장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타이거 컨텐츠가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때 이후에 거진 2배 반 정도가 한 뭐 3,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뭐 9,900원, 12,000원 정도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영화, 이런 음악 이런 쪽에서 컨텐츠의 경쟁력을 인정받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미디어나 제작사들의 러브콜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이제 돈의 철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킹덤이라든지 뭐 지옥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이 킹덤이 우리나라 드라마로서 이제 대작 드라마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죠. 250억 들여서 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건 공중파 못 하니까요. 그리고 영화 내용이 좀 잔인하고요. 이런 게 공중파에 나올 수 없죠. 케이블 TV는 규제가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못 하죠. 근데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이런 컨텐츠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뭐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감독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주겠느냐. 오징어 게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저도 뭐 17,000원짜리 고화질 가입했지만 200억 오징어 게임에 200억 투자해가지고 그 120만 가구에 17,000원짜리 했으니까 뭐 그냥 그거로만 해도 간단하게 한국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200억을 벌었고 주가의 시장 가치로는 약 3조 이상 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넷플릭스가 왜 CJ나 이런 데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어떻게 다른 건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제 한번 우리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하면 자기가 하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열어서 주식을 사거나 뭐 코인을 사거나 할 때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파이코인 많이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 파일코인, 악시아 코인 뭐 이런 건 제가 나름대로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썰물처럼 출렁출렁하면서 내릴 때도 있고 밀물처럼 출렁출렁하면서 올라올 때도 있지만 마치 비트코인을 8년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출렁거림을 다 이겨내서 나중에 원하는 금액을 얻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업종과 이제 종목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도 참 뭐 이것도 뭐 만화 영화로 웹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이 마블이 이제 전부 그런 이런 디즈니에서 하는 게 이런 좋은 만화 컨텐츠 뭐 배트맨이니 뭐 원더우먼이니 이런 컨텐츠를 다 마블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상장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일본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 넷플릭스 가입자가 많은데 일본 넷플릭스 탑 10 중에서 8개가 한국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방구석에 앉아갖고 한국 영화 드라마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일본에서 지금 넷플릭스 1위는 연상호 감독 지옥이고요. 2위부터 7위까지도 KBS2 사극 로맨스 연모,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TVN 드라마죠. 진심이 닿다, 뭐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JTBC 드라마 뭐 이태원 클라스가 6위, 그 다음에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7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중파 같은 이제 이런 방송은 규제가 너무나 많고 보통 이제 이런 전문 방송 뭐 TVN이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 컨텐츠를 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보면 사실 그 뭐 오징어 게임이 200억, 280억 뭐 제작비 그러니까 총 7편 오징어 게임 총 7편에 이제 그 250억을 들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이 근데 이런 잔인한 드라마는 공중파나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서 안 사주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중파 같은 데서요 이런 방송한다 그러면은 그 1회분에 2억 5천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정재 같은 좀 몸값 비싼 사람이 나오는데 2억 5천 갖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광고 끼워넣기 PPA를 이제 끼워 넣어서 간신히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광고 섭외 다녀야죠. 제작사가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는 공중파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프로덕션 회사는 죽어나는 거죠. 설사 히트를 치더라도 망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이제 예전에 이런 드라마 만들면 해외 판권을 가지고서 방송국이 떼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해외 판권은 반반씩 나누자 하면서 이제 제작도 좀 크고 우리나라가 뭐 MBC니 KBS니 SBS니 얘네들이 이제 2억 5천만 원 주면서 이런 드라마 시장이나 영화 시장을 쥐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CJ 엔터테인먼트가 한 600억, 700억 들여갖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1회 방송분을 MBC나 KBS 같은 데보다 2배 주는 5억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과 함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문chen 이 히트친 드라마로 CJ가 완전히
판을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테레비를 보게 되면은 그런 대작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막장 드라마나 만들고 막 여자들 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뭐 바람 피는 거. 근데 그런 건 해외에서 안 팔리잖아요. 해외에서 안 팔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은 자극해야 되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야지 뭘 보니까 그게 이제 넷플릭스라는 대작 넷플릭스는 플랫폼을 만나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KBS니 뭐 이런 데서 그냥 몇 조를 쏟아부은 거를 CJ가 이제 몇 년 만에 다 먹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참 뭐 옛날에 참 예전 사람들은 이제 뭐 어, 이런 이제 영화 뭐 부산행, 암살, 베테랑, 명랑, 국제시장, 도둑들, 뭐 광해,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해운대, 괴물,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그 1,000만 명 이상 모았던 게 이제 다 이제 국내 영화고 이제 어벤져스니 이거 뭐죠 그 저 우주 하는 거 그다음에 겨울왕국 아바타 이런 해외물은 한 4개. 그러니까 한국이 나름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좋았는데 참 옛날에 뭐 영화진흥공사 있을 때는 영화를 찍어서 망하면 뭐 성공을 해도 쫄딱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이제 창투사도 생기고 벤처도 생기고 이래서 벤처회사나 창투사들이 이제 영화를 제작할 때 뭐 5억, 3억, 10억 이렇게 해서 보통 캐피탈사도 그렇고 제가 금융 쪽에 있는 후배들 만나서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창투사니 벤처사니 뭐 캐피탈사니 이 월급쟁이 애들이 자기네들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덕션 회사에 간섭이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넷플릭스는 무자비하게 수익은 가져가지만 전혀 거의 타치를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딱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덕션 애들이 넷플릭스랑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뭐 그렇게 이제 보고 하겠죠.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컨텐츠 강국으로서 떠돌게 되다 보니까 이런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 여기는 여기는 아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ETF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싸진 거지만 지금 오늘 물론 많이 내렸지만 CJ 엔터테인먼트는 붕괴됐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에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돈 같으면은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CJ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서는 강자였지만 넷플릭스가 뜨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바뀌어야죠. 결국은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CJ 엔터테인먼트가 금융을 가지고서 이 제작사들이나 컨텐츠를 가진 열악한 업체들을 상대로 장사를 잘했는데 글쎄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 디즈니가 들어왔고 넷플릭스가 들어왔는데 뭐 한국도 좀 바뀌겠죠. 그런데 한국은 금융 참 후진국이고 또 이런 재벌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뭐 저 이번 일요일날 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에 있다가 연구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연구하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건 삼성이 못하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인도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오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할 때까지 계속 힘들더라도 계속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월급쟁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안 합니다. 무리한 일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이래 갖고는 시스템 반도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만하고 인도에 밀려서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뭐 구글의 인사관리 부장을 하던
그분이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왜 임원이 나오지 않는데 인도에서 나오느냐, 이런 동양 철학,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팀은 안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CJ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200몇 억 탁 하고서 터치 안 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인사고과 성적 나빠지는데, 네, 그러한 이제 한국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학개미가 되든지 ETF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예, 토양이 안 좋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뭐 인삼이 한국 땅에 심으니까 인삼이 되지, 중국에 심으면 도라지 되고 미국에 심으면 무 되는데, 한국의 금융 풍토라든가 한국의 증권 시장 자체가 그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가 저 넷플릭스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다. 토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소울이라든지 뭐 마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나홀로 집에 같은 거부터 뭐 심슨 가족 굉장히 좋은 컨텐츠, 토이스토리, 알라딘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거 뭐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한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해서 그 뭐 수혜 종목으로 뭐 KT 뭐 LGU 플러스 뭐 이런 데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제휴를 맺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회사 J 컨텐트리 같은 회사, 여기도 뭐 별로였고,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가 지분을 보유한 IHQ 같은 것도 뭐 주가 별로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디즈니 자체가 그 신규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뭐 완전히 폭락을 했으니까, 직전 분기에 1260만 명이 늘었는데 뭐 근본 분기에 그 3, 4분기에 이제 그 210만 명으로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의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는데 성장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그 이제 못 오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영화로 성공을 한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영화로 뭐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이제 경쟁력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주가로 봐도 월트 디즈니 1년을 놓고 보니까 디즈니 주식은 이렇게 되죠. 완전히 붕괴됐죠. 4단계로 완전히 돌입을 했죠. 그러니 사서는 안 되죠. 장기적으로 보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붕괴됐다. 5년을 놓고 봐도 붕괴됐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갑을 열어서 배팅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유명해졌지만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 있고, 이 올해 1년, 그 다음에 5년을 놓고 봐도 계속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한국에 이제 자기네들이 스튜디오도 만들고,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다가 스튜디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뭐 참 옛날에 영화진흥공사 같은 데서 참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정말 그걸 키워왔죠. 근데 그걸 정권 바뀌면서 다 참 이리저리 뭐 팔아먹고, 지금 컨텐츠 진흥원이 생겼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업이 이렇게 클 때는 오랜 세월에 이제 힘이 있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서 그 이제 지금 한국 컨텐츠들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게 컨텐츠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여기 OST 음악 같은 거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갖고 뭐 주식을 해서 돈 벌자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근데 예전에는 왜 공감 능력이 없었는가? 앞으로 한국이 이 수익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넷플릭스처럼 만들어 가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국 사람들 컨텐츠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지, 예전에는 왜 이게 안 됐는지, 앞으로 이 수익을 한국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됐냐면은,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같은 데서, 뭐, 제작료를 너무 적게 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게 돼서 망하면은, 이거 성공해도 뭐 이것저것 뛰고 나면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몰빵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렇게 전세적으로 뜰까? 이게 돈의 철학의 핵심 사항이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뭐 한 100명 정도를 이제 뭐 3개월에 1,000만 원 수익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100억을 찾게 하는 방법을 이제 시범적으로 아무튼 2022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또 뭐 인생관, 철학, 삶의 방향성 자체가 같은 분들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거야 뭐 근데 이런 걸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런 생각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저희 집 애들만 같아도 아니 그냥 우리한테나 잘하지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잘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돈 철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돈의 정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돈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돈의 정체를 아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나도 돈을 벌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하면 돈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육체 에너지, 제가 화식열전에서 얘기하는 육체 에너지, 사람 에너지, 지식 에너지, 돈 에너지, 권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의 5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동안거 공부하는 거를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이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플릭스 아까 1년 전체 다 봤죠. 예. 그래서 오늘 공부 참 한국의 컨텐츠 산업 2022년도 돈을 버는 8가지 방법주 중에 6번째 컨텐츠다. 근데 이 컨텐츠가 무수익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바뀌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인연을 만들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